컴퓨터 고중 고고싱 컵대 15년째 컴팔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12세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죠. 루머들이 거의 다 유출이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구매할 만한가? 자, 일단 첫 번째로 특장점, 어떤 것들이 효율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초의 DDR5 기존 4.0에 비해서 대역폭도 2배 가까이 늘어난 PCI 5.0 기존 11세대 코어의 발열을 내리게 만든 B코어와 스몰코어로 인해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들을 이 코어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CPU의 발열도 떨어지고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P코어의 주변 환경도 처리가 되고요. 뭔가 이렇게 해피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하지만 이 i9이 실제로 가동되고 오버클럭이 됐을 때 뭐 400W 이상 먹는다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전력 많이 먹으면 어때? 성능만 그냥 짱짱맨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능에 해당되는 루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50X 점수로 단일 스레드 포인트가 이렇게 나는데 12900K 기술로서 성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12700K 이 사이트를 CPU Z 싱글 코어 멀티코어가 이제 나와 있고요. 이 대상군으로는 5900X를 비교를 했네요. 세 번째 5600X와 12600K CPU Z 벤치마크를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번에 출시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출시할 12400입니다. 자, 이 제품이 5600X 이 제품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표로 귀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쪽에 작은 수치가 싱글코어고요, 이쪽에 조금 큰 수치가 멀티코어입니다. 자, 12900K 같은 경우에는 싱글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두 번째로 5900X와 12700K 싱글 점수 역시 굉장히 높은 멀티코어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5600X와 12600K 제품의 벤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8% 12600K가 지금 가격도 굉장히 조금 낮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고 봤을 때는 12세대에서 성능이 많이 올라간 제품이지 않을까. 5600X의 멀티코어를 폭으로 제낀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600X와 12400 같은 경우에는 싱글 점수와 멀티 점수가 12400이 약간 이기는 시네벤치와 CPUZ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참고할. 왜 참고를 하나요?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까지 내놓고. 자, 첫 번째 오버클럭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고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무도 밝히질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엔지니어링 샘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왔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이 성능일지 아닐지는 뚜껑은 까봐야 한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 내가 살만한 가격인지 아닌지가 두 번째로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 자, 두 가지가 유출이 됐는데요. 자, 여기 코어하고 스레드, 그리고 E코어, P코어. E코어가 작은 거고 P코어가 이제 큰 B코어라고 합니다. E코어 같은 경우에는 코어 하나당 스레드가 하나씩 거의 붙는 느낌이고요. P코어 같은 경우에는 코어 하나당 스레드가 2개씩 붙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MSRP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서 나왔을 때 권장 소비자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이 두 번째는 비디오 카즈에서 나온 가격입니다. 이건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사람들 뭐 보니까 곱하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격 알아보잖아요. 뭐 부가세 10%에 환율에 그래서 뭐 용프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 같던데, 가격도 가격인데 맥시멈 메모리 스피드입니다. DDR4 3002 MT/s, DDR5 4800 MT/s, DDR4랑 DDR5와 함께 있다는 얘기죠. 한 보드에 두 개가 함께 들어가진 못할 것 같고요.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DDR5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 나온 메모리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유출이 됐습니다. CPU 안을 마더보드, 메인보드라고 하죠. 이 유출 자료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봤는데 락시무스 Z690 요게 히어로 제품입니다. 꽤나 상급 보드인데요.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게 599.99달러. 그리고 에이서스 프라임 Z690-A DDR5 버전입니다. 요 제품들 이렇게 가격대가 있다. 보드도 생각만큼 11세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드도 살만한데, 마지막 DDR5 메모리입니다. CPU가 나오면서 동시에 함께 나오게 될 건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CL 값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클럭이 많이 잡힌다 하더라도 DDR4에 오버클럭한 제품과
굉장히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듯한 이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둘이 클럭을 어느 정도 같이 맞췄을 때는 성능 차이는 엄청 크게 나지 않는다. 뭐 어떤 경우에는 DDR4의 오버클럭 버전이 조금 더 앞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DDR5가 당연히 조금 더 우위에 있겠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J덱이 아닌 튜닝램 같은 경우에는 입사 쪽에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양이 적을 것 같아요. 업자인 저도 당장은 구경을 거의 못할 것 같은 i9 이상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DR5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12세대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업그레이드만 해도 DDR5도 사야 되고 메인보드도 CPU 가격 지금 제가 살짝 말씀드려 봤잖아요. 요거 다 합치면 은행가 갖고 대출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격, 루머 이런 거 출시 바로 전에 초읽기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약 구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 구매를 안 하면 나중에 처음 나온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 있다고. 올라간 성능을 모두 평균을 내서 단화 최저가 가격에 플러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 좀 고고싱 컴퓨터 고싱이 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훌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아 그래요? 여기 잠시만 조금만